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남기지 않은 채. 당신은 이유를 몰랐죠. 싸운 것도 나쁜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진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이제는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마치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사람처럼요. 당신은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이 식었던 걸까? 하지만 그건 이별의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회피형은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무너질까 봐 숨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멀어지고 마치 모든 걸 끝낸 것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다시 돌아가기 위한 7단계의 심리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별 후 회피형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그가 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의 진실을 함께 마주해주세요. 1단계 거리두기 충동.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점점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됐고 대화 하나에도 미소가 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확인하고 싶을까? 왜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지? 왜 이 관계가 점점 무겁게 느껴질까?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단지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만 느꼈죠. 그리고 결국 그는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이건 회피형이 가장 먼저 보이는 신호입니다. 사랑이 싫어진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강해져서 불안해지는 단계. 그는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에 휘말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커질 때 그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야. 사랑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이유는 그에게 사랑은 곧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감정을 드러내면 상처받았던 사람, 자신의 불안이나 슬픔을 표현했을 때 외면받았던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감정이 깊어지면 본능적으로 벽을 세웁니다. 그가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중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 멀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거리를 두면 다시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감정을 회피할수록 그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이 시기에 회피형은 외적으로는 매우 차분합니다. 연락도 줄고 대화도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복잡합니다.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느끼고 안정을 원하면서도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상태. 그는 감정을 끊어내려 애쓰지만 사랑은 끊는다고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당신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냉정하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게 맞을까?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휘둘릴까 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의 깊이에 빠지는 순간 자신의 불안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냉정함을 선택합니다. 그 시기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도 감정 표현도 호소도 모두 역효과가 납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거리두기라는 단 하나의 선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때 그를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안정감입니다.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괜찮아, 내가 그렇게 느껴도 돼. 그 한마디의 여유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정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필요하고 그 시간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은 늘 가까워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멀어질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가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건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떠난 이유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잘한 선택이야. 우린 맞지 않았던 거야.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2단계 정당화 단계 공허의 시작. 그는 떠난 후 생각보다 빨리 평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에도 밥을 잘 먹고 출근도 하고 SNS에도 평소처럼 글을 올립니다.
그의 일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는 말하죠. 이게 잘한 선택이야. 이제야 좀 편해졌어. 그 말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연극입니다. 이별 후의 회피형은 감정을 인정하기보다 논리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이별을 합리화합니다. 우린 맞지 않았어. 감정이 너무 커서 힘들었어.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겠지. 이건 감정을 눌러두기 위한 자기 방어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틀렸다고 느끼면 강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속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건 옳은 결정이야 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차분합니다. 새로운 일에 몰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앉으면 그 고요 속의 불안이 다시 살아납니다. 문득 당신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공허감.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 찾아온 겁니다. 공허함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립다는 감정이지만 공허함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설레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닫아버린 대가가 찾아온 거죠.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면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떠난 결정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봉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봉인된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지금은 그저 그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일 뿐입니다. 공허함은 사랑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끝났다면 그렇게 허전하지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직도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잊혀진 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로 채워보려 할 겁니다. 일, 취미, 사람들. 하지만 어떤 것도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가 비워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그때부터 감정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합니다. 이별은 자유가 아니라 감정의 고립이었다는 걸요. 그는 지금 다시 당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웃던 얼굴, 그때의 목소리, 함께 나눈 사소한 말들까지. 이제 그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음 단계로 들어섭니다. 추억의 역습.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억누를수록 더 짙어지는 감정의 회귀. 그는 곧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3단계 추억의 역습.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는 일상을 잘 버텨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없는 하루에도 적응했고 주변 사람들 앞에선 예전의 표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움이 찾아옵니다. 우연히 들은 노래 한 소절, 거리에서 스친 향기 하나, 그가 자주 가던 카페의 불빛. 그 사소한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그가 몰래 바라보던 얼굴, 서로의 온기가 섞였던 밤 공기까지. 그 모든 게 다시 현실로 되돌아온 듯 선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회귀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감정을 봉인한 채 잘 지내야 한다는 의무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눌린 감정을 언젠가 다시 꺼내 정리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으려 했던 기억이 가장 불현듯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 지금 생각나는 걸까? 끝난 건데 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추억일 뿐이야. 그땐 좋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또 힘들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기억 속 온도와 감정은 그가 아무리 부정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감정이 강했던 순간일수록 더 선명히 저장합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묻은 시간의 잔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움은 기억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감정으로 끝납니다.
그는 이제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이 조용해지면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한때 당신과 나눴던 대화창을 스크롤하며 시간이 멈춘 듯 바라봅니다.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늘어나고 지워졌던 사진이 다시 복원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의 후회는 지금 감정의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사랑을 잃은 후에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떠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랑 속에 있었던 자신의 일부까지 함께 떠나버렸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당신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눈빛, 목소리, 웃던 얼굴. 그는 그 모든 기억이 자신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흔적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SNS를 확인하고 예전 사진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창을 열어봅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감정의 복귀 그리고 감정의 부활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도망쳤던 감정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당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닫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이었다는 걸. 그가 도망친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잊혀졌을 뿐입니다. 그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당신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닌 듯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회피의 실패. 그는 이제 다시 당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진다는 걸.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잠깐의 감정이야.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억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그날의 눈빛, 함께 웃던 순간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는 점점 지칩니다. 감정을 밀어낼수록 감정이 그를 더 세게 끌어당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잊으려는 노력을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 순간에도 뇌는 오히려 그 대상을 더 강하게 떠올리죠. 그는 지금 그 역설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잊기 위해 더 애쓰는 사람일수록 결국 그 기억에 더 묶입니다. 그게 바로 회피의 실패입니다. 그는 차분한 척하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엔 항상 침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의 회피형은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무섭고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SNS 상태 메시지, 사진, 짧은 글. 당신이 잘 지내는지,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닌지. 그는 말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이건 미련일까 후회일까?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떠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자신을 너무 크게 흔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그는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은 결국 둘 사이의 마지막 온기를 밀어낸 벽이었다는 걸요. 지금 그는 그 벽 안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별 후 처음으로 정말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가 원했던 자유, 그가 꿈꿨던 평온, 그 모든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 자유 속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의 크기를 이해합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연락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미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뭇거립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보내기 위해 멈춰 있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만 계속 되뇌입니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돌아가고 싶다. 그는 지금 감정의 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의 시간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거절당할까 두려운 시간. 그는 이제 재접촉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5단계 재접촉의 망설임. 그는 이제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이상할까?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나를 미워하고 있진 않을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후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회피형의 사랑은 늘 늦게 도착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속도보다 불안을 느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랑을 느낄 때는 도망쳤고 당신이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지금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떠난 뒤 찾아온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결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조금만 더 표현했더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는 그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거절의 공포, 그리고 감정의 부활이 두려운 것입니다. 회피형에게 연락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의 신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감정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이제는 괜찮을까? 이번엔 다르길 바랄 수 있을까? 그는 그 생각을 수백 번 되뇌며 당신의 프로필을 바라봅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피형은 직접적인 말 대신 우회적인 신호로 다시 다가옵니다. 오랜만이네. 요즘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그 짧은 말들 뒤엔 수백 가지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줄로 다시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이때 그가 진짜 바라는 건 다시 만나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가 바라는 건 아직 나를 완전히 잊지 않았구나. 그 작은 안도감 하나뿐입니다. 그건 관계의 복원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가 다시 연락을 보내는 순간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먼저 마주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이해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방어가 공존합니다. 그는 용기를 냈지만 아직 성장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잘 지내? 그 짧은 인사 속엔 수많은 감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과이자 가장 용기 있는 신호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비로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한 줄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야 알 것 같아라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6단계 돌아옴.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지 않은 한 문장의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걸어왔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 짧은 문장에는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사실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다. 그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잘 지내는지, 그의 빈자리가 아무렇지 않은지. 하지만 당신의 짧은 대답 하나, 익숙한 말투 하나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잘 지내.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을 잃은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였던 자신을 잃었다는 것.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야 비로소 단단해진다는 걸요. 그는 예전처럼 쉽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그땐 내가 너무 겁이 났어.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진짜 용기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는 도망쳤던 그 감정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사랑을 잃은 뒤에야 그는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 앞에서 이전보다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처럼 다정하게 굴지도 화려한 말로 감정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그의 말투, 시선,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행동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온도를. 그는 이젠 떠날 준비가 아닌 머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는 압니다.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당신 또한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알게 됩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그때의 미안함이 남아있지만 그 안엔 이제 다시 함께하고 싶은 용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완벽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성숙해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남은 이해의 시작이고 이해는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가 돌아온 건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 사랑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오래 남는 건 줄. 그의 말에는 후회와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관계는 다시 사랑의 형태를 되찾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그저 이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와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7단계 이해와 마무리. 사람은 누구나 떠나고 또 돌아옵니다. 하지만 모든 돌아옴이 다시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가 사랑이었다면 그가 머무르는 이유는 이해입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사랑은 늘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는 걸. 그는 예전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두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조금 무서워.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가 떠났던 시간 동안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상처받았고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돌아와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별의 통증이 아니라 이해의 힘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보았고 당신은 그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에게 이 사랑은 도망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다시 마음을 닫으려 하겠죠. 하지만 이전과 다른 건 이제 그는 그 불안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성숙해집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별 후 해피형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여정은 사실 그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후회했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올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가 떠났던 그날의 의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은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발자취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도 한 가지 진실이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온다.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아직 마음 어딘가에 누군가가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